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0대 대선을 5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제주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명분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더 좋은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다며 국민의당과 공동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인 야합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오히려 역풍이 될 거라며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효과보다는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진보 진영의 결집과 응집력을 더 높여서 대선 승리에 거꾸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통큰 결정을 내린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환을 풀고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유보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제주선대위는 소수정당을 굴복시키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는 안 후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공동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력 후보 간 초접전 속에 선거운동 막판에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제주 표심을 어떻게 뒤흔들지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제주를 찾아 막판 유세전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내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서귀포 5.1시장과 제주시 한림읍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내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서귀포 5.1시장과 제주시 롯데마트 일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유세를 갖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사전투표소 43곳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선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양성통지 문자나 격리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제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40년 역사를 이어온 제주 카로텔. 한진그룹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다음 달 말이면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100명에 가까운 직원이 감원될 예정인 가운데 직원들은 한진 측이 고용 승계 방안에 협의하지 않고 정리해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카로텔에서 10년째 객실 서비스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A씨. 사측으로부터 오는 8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4월 말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측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 경기가 좋지 않아 사실상 이직이 어려워 A씨는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저 혼자만 먹고 살면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집에 가서 티도 못 내고. A씨처럼 희망퇴직 안내문을 받은 제주 카로텔 직원은 194명. 사측이 휴폐업이나 합병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 사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추진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한진 측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는 고용 승계 조항을 포함했으면서 유독 제주 카로텔 매각 과정에서는 고용 승계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제주도 의회와 제주도 국회의원 그리고 도민사회 여론을 무시하며 노동자의 목숨줄을 재고 있는 한진 자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관련해 한진 측은 지난 2월부터 노조 측과 4차례에 걸쳐 직원의 절반 수준인 96명을 서귀포 카로텔로 전환 배치하는 희망퇴직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이 이제 하나가 이제 폐업이 없어지면서 그 유휴인력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감원 규모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자고 협의 요청을 했었고. 카로텔 노조 측은 사측이 고용 승계를 할 때까지 매일 삼보일배 등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서 추진되다 환경 훼손과 위법 허가 논란으로 중단된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부지 변경을 요청했던 제주도가 입장을 바꾸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의 삼형제 큰 오름 정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이곳 1,500제곱미터의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사업을 시작한 뒤 오름 훼손과 위법 허가 논란이 일면서 공사는 5개월째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말 국토부에 사업 부지 변경을 요청하고 사업 허가 취소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 손실보상금 40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섰고 결국 제주도는 검토 착수 2달 만에 부지 변경 요청을 철회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잡은 결과 절대보전 지역 내 오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이상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는 내구 연한이 다 된 서귀포시 안덕면에 동광 레이더 대체가 시급하다며 조만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대 보존 지역 내 오름에 무선 설비와 신증축을 금지하는 동시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 해석을 놓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해석상에서 서로 충돌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개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5호의 단서 조항을 중심으로 둔다면 충분히 이거는 허가 줘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입지 변경까지 얘기했다가 이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거는 결국 행정이 반환경적인 정책 결정을 했다라고 법률적인 대응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맡아보는 방법도. 제주도의 거듭된 입장 변경으로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혼선을 초래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연금액이 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이야말로 적기라는 판단인데요. 재산세 감면, 상속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연금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MBC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기업에서 퇴직한 지 17년이 된 72살 백재호 씨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한 달에 1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것도 주택연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젠 한 달 15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게 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존소득에서 그냥 한 260만 원, 300만 원까지 되니까 이제 애들이 와도 뭐 받아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주고 또 애들 손자 손이 오면은 용돈을 주면 그놈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만 55살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연금을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구와 구미, 경산, 영천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333명으로
상반기 287명과 비교해 16%가량 증가했습니다. 연금 지급액도 지난해 상반기 273억 원에서 하반기 314억 원으로 15%가량 늘었습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시작하는 요즘이 가입 적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하락 전망도 조금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주택연금 결정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은퇴 이후의 노후 대책의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개념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어요. 이게 풍토가 그래요. 내 죽고 나면 집은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런데 그 사이에 알뜰해가지고 우리는 좀 굶고 살더라도 집은 물려줘야지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걸 탈피해야 되겠다.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 상속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연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활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 몽골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서쪽 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계속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기온도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9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강풍으로 인해서 파고가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 사이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엔 쌀쌀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53살 위모 씨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3월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등 생선 3톤가량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300건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주 26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2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들불의 절반 가까이가 봄철에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들불 가운데 45%인 238건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87%, 발생 장소는 과수원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다소 나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달 도내 중소기업의 업황 전망 지수는 79.8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황 전망 지수가 호전된 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관광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녹곰의 오름 일대에 숙박과 편의시설, 체험교육시설 등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달 안에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에 착수해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고 건축과 개발 행위, 산지 전용 등 인허가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공항 소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는 공항소음대책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명당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이 지급되며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